네, 좀 전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서 급하게 네, 본의 아니게 1강을 그냥 종료를 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필수 서류를 확인을 하고 그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리워드에 맞는 제품을 서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 상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이 검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작성을 한 번씩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제품이 혹시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제품을 만들게 된 뭐 계기라던가 메이커분의 소개라던가 뭐 이야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놓으면은 본 펀딩 진행의 하기 앞서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수 전 과정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협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펀딩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준비가 끝나면은 이제 기획을 좀 하셔야 되겠죠. 기획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법은 진정성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많은 그 과정들 속에서요, 왜 제품 스토리에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지, 특히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왜 그게 더 중요한 건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 계속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렇게 많은 과정들, 특히 이 스토리를 작성하는 요 부분들, 여기에서 이 스토리를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어, 꽃표 끈 요 부분들에 대한 단어들을 다 스토리상에 기입을 해서 와디즈에서 수정 피드백이 계속 몇 번이나 오는 상황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아가셔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부분들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 빨간색 부분들, 특히 왼쪽 부분들, 요 기준으로 이제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 주문, 판매, 쇼핑, 고객, 구매자, 소비자, 주문자, 판매자, 상품, 할인 판매. 혹시 어디서 많이 보신 단어예요? 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펀딩은 쇼핑과 다르다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펀딩과 쇼핑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펀딩은 세상에 없는 제품들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이제 그 크라우드 대중들에게 자금 조달 펀딩을 받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지라도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펀딩을 한 그 다음날 제품을 받아보실 수는 절대 없으세요. 최소 뭐 2, 3주, 길면은 막 6개월, 1년까지 기다려서 제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구매라는 단어, 주문이라는 단어, 쇼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이 쇼핑과
펀딩을 헷갈리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담긴 단어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브랜드로 진행했던 제품에서도요, 항상 전화가 한두 통씩 이렇게 오는데요. 펀딩 진행 도중에. 보통 이런 전화입니다. 저 제품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아직 배송도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언제 오나요? 라고 당당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런 좀 원리나 그런 것들을 좀 망각을 하고 단순히 그냥 제품이 마음에 들고 그냥 내가 이거 너무 갖고 싶으니까 펀딩하기로 보이지가 않은 거죠. 그냥 구매하기로 보여서 누른 거고 일반 쇼핑몰과 같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눌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건 펀딩이잖아요.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없고 펀딩 기간이 다 끝나고 펀딩 기간 동안 목표 금액을 넘어야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펀딩이기 때문에 구매, 주문, 판매, 쇼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펀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구매자, 소비자, 주문자라는 단어 대신에 서포터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을 하게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고객님, 뭐 구매자님, 주문자님 이런 거는 흔히 쇼핑몰에서 쓰이는 단어이고 이제 서포터라는 단어 말 그대로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 브랜드 초반에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제품 양산화를 돕는 좀 응원하는 사람의 느낌이 강한 의미로 이제 서포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판매자라는 단어 대신에 메이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상품이라는 단어 대신에 또 리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고요. 또 할인 판매라는 단어 대신에 가격 혜택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들을 되게 잘 습득해 가시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바쁘신 분들은 요 화면이라도 캡처를 해서 나중에 크라우드 펀딩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딩 기획 단계는 총 이렇게 9가지 필수 작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 9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펀딩을 오픈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입부 제품 소개겠죠. 도입부가 있어야 되고 리워드를 제작하게 된 이유, 리워드의 상세한 소개, 그리고 목표 금액 및 이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떤 리워드가 있을지에 대한 리스트, 프로젝트 일정, 그다음 리워드 발송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택배는 어떤 회사를 쓰고 이제 요런 배송비는 얼마고 이제 요런 정보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든 메이커의 소개, 그리고 FAQ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요 9가지가 필수로 담겨야만 펀딩이 오픈이 승인이 되고요. 이 9가지 이외에 또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은 넣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펀딩 스토리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이 가진 특징, 제품이 가진 이야기마다 그 이야기 구조, 스토리텔링을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건데요. 그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또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고 해온 결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형입니다. 베이직형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이 리워드가 같은 비슷한 제품군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거나 명확한 특징이 있을 경우에 베이직형 스토리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베이직형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앞부분에 후킹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킹 요소들은 주로 기존 시장의 상황, 기존에 불편했던 점이 명확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잇 워터팟이라는 반려동물 정수기 제품이고요. 무려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2018년에 진행을 했었고 약 한 달여 동안의 기간 동안 5,000분이 넘는 서포터 그리고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펀딩액을 달성한 되게 성공적인 펀딩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제품입니다. 요분들의 첫 스토리텔링 멘트를 보시겠습니다. 요것들은 나중에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사망 원인 1위가 물 부족에 의한 신장 질환이다 라는 내용으로 스토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진 않죠. 이 제품이 해결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 상황 등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 문제점이 생각보다 너무 큰 문제점인 거예요.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반려묘를 키우는 주인분들께서 잘 모르셨던 내용들을 이 첫 번째 후킹 요소로 확 눈길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들은 계속해서 진짜 그런가 하면서 고양이에게 우리 집 고양이에게 물을 진짜 먹여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 문제점을 이 제품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정말 긴 이 스토리를 하나하나 전부 읽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길죠? 일반 상세 페이지에 비하면 정말 긴 양의 스토리인데요. 상세 페이지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입니다. 상세 페이지가 짧지 않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긴 스토리를 읽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반에 후킹 요소로 뭔가를 이 제품에 관심을 끌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이 뒤로 가기를 눌려버리겠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문제점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기존 시장의 상황 그리고 기존 시장이 기존 그냥 반려동물에 관한 특히 이제 고양이에 관한 문제점을 크게 제안을 먼저 한 것이죠. 이분들은 영상도 되게 잘 만드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육식동물입니다. 집에 사는 고양이는 사냥감에서 수분을 섭취할 수 없어 따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물을 정말 안 마시죠. 고양이의 사망 원인 1위, 물 부족에 의한 신장질환.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고양이 정수기 두잇 워터팟. 흐르는 물에 빛을 담아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 사람 정수기 방식인 직접 열과 방식을 적용해왔죠. 고양이의 본능대로 만들었습니다. 제품은 본질대로 만들었습니다. 빛을 담은 고양이 정수기 두잇 워터팟. 네. 아까 보셨던 요게 이제 아까 영상 속에서 보신 그 움짤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뒤에 이제 움짤에 관한 이야기들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분들이 진행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반려동물 정수기거든요. 반려동물 정수기이니까 강아지도 쓸 수 있고 고양이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그건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바로 또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강아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하면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강아지가 정수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진 않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어떤 물을 마시나요? 아무거나 잘 먹는 강아지지만 털과 먼지가 떠있는 물은 이제 그만. 소중한 내 강아지에게 항상 깨끗한 물을 줄 순 없을까요?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강아지 정수기 드립 워터팝. 깨끗한 물을 위해 세계 최초 사람 정수기 방식인 직접 여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흐르는 물에 빛을 담아 귀신이 유발하죠.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품은 본질대로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강아지 정수기 드립 워터팝. 자, 아까 고양이가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는,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빗대서 표현을 했다면, 이 강아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아까보다는 메시지가 약하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 둘 중에 후킹 요소를 무엇을 사용할지, 처음에 어떤 이야기로 이목을 끌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선택을 하신 거고, 제가 단언컨대 이제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양이 이야기가 아닌 강아지 이야기를 먼저 꺼냈으면은 요 펀딩률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후킹 요소들이 이 첫 문장의 첫 멘트, 처음 제공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타 플랫폼보다 이 사이트에 머물러서 평균 체류 시간이 일반 상세 페이지를 읽는 체류 시간보다 진짜 많게는 5배, 10배 가까이 많은, 최소 2, 3분 동안 머물러서 이 스토리를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장을 하자면은 와디즈 서포터 분들은 제일 끝에 점 하나까지도 읽는다라고 할 만큼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읽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못 끌거나 나에게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뒤로 가기를 누르고 다른 제품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명확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앞단에 후킹 요소로 좀 서포터들의 이목을 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아까 보셨던 20억이 넘는, 국내에서 지금은 두 번째지만 첫 번째로 20억 넘는 펀딩을 달성한 노트북입니다. 자, 이제 요분들이 첫 멘트를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 스토리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정말로 노트북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저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조립형 컴퓨터는 싼데 일반 랩탑 컴퓨터 비싸다는 인식이 다 있잖아요. 조립형 컴퓨터는 싼데 그럼 노트북은 조립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 그리고 그럼 조립형 노트북이 있다면 당연히 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 또 두 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노트북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우리가 싸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트북 전체 시장의 문제점을 한번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노트북은 원래 조립형 컴퓨터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싼 제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은 싼 가격이지만 성능도 엄청 좋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뒤쪽 상세 페이지에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도 상세 페이지가 정말 깁니다. 사실 정말 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요거를 하나하나 다 읽으신 거죠. 하나하나 다 읽으신 거고,
정말 짧은 기간,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6,000분이 넘는 분이 20억 원을 펀딩을 하시게 되고, 이분들은 바로 앵콜 펀딩을 진행하셔서 와디즈에서만 30억이 넘는 돈을 펀딩을 받아서 이제 지금은 본인들의 사이트나 아니면 다양한 입점 경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 초반에 이 문제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밑에까지 스토리를 다 읽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에 풍요금을 끌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형 전개 방식인데요. 스토리형 전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보다는 만드는 사람, 메이커의 좀 진정성이라던가 메이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경우를 스토리형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링티라는 제품입니다. 요즘 이제 공중파 광고도 한두 진행을 하는 것을 봐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보신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마시는 피로의 억제를 가루형으로 해서 제작을 한 업체입니다. 이분들은 2017년, 좀 오래됐죠? 2017년에 이제 처음 크라우드펀딩 와디즈를 통해서 런칭을 했고요. 제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쓰게 됩니다. 인기 프로젝트는 2016년 10월 3명의 건의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창업자는 군의관 3명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기업이었는데요. 군의관이 만든 피로제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유명해진 업체입니다. 오히려 제품의 이야기를 하나보다 군의관 시절 겪었던 문제들, 그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든 제품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리워드 제작 기획이 간단해 된답니다. 오히려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마시는 피로는 정말 시중에 만날 수 있게 제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도 느꼈지만은 만드는 사람이 정말 신뢰도 있고 스토리가 있는 구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메이커의 진정성을 하는 부분에 리얼 제작보다는 이 메이커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 스토리형 그런 것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베개를 하는 제 업체인데, 이분들도 베개 하나로 2억 정도 정도의 펀딩을 받으셨고요. 이분들은 메이크업의 엑살스 모습이 먼저 나오고, 본인이 왜 베개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사실 뻔한 이야기입니다. 베개를 어떤 원단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잘 됐다, 열심히 했다 라는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정말 겪은 희노애락, 뭔가 좋았던 일, 정말 좋았고 고생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왔고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겪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 공장에 불이 나게 되는 이야기를 스토리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리를 읽어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메이커, 그러니까 제작을 하게 된 사람의 정말 그 희노애락을 모두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이 제품에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 큰 불이 났고 우리는 다시 위기를 겪고 도전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도전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다 메이커에 대한 이야기들,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진짜 보시면은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야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까지는 이 아랫단을 보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메이커의 그 진정성이 섞인 요소가 또 된 거죠. 정말 이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메이커라면은 내가 믿고 이 제품을 한번 펀딩을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부터 정말 또 길어요. 스토리가 정말 깁니다. 정말 깁니다. 정말 긴데 한 번 후킹 요소로 딱 끌어버리면은 내가 이거를 진짜 펀딩을 해도 되는지 계속 끝까지 긴 펀딩 스토리를 다 읽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시고 실제로 정말 결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또 보여드린 이유는 본인이 어떤 제품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선택을 하고 좀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시를 좀 뽑아왔고요. 세 번째 이제 스타일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제품이 가진 가치나 뭔가 기능이 아닌 정말 심미적인 아름다움, 화려한 뭔가 특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다면 이 스타일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디자인 제품이나 패션 제품, 뭐 브랜드들이 많이 이런 스타일형 크라우드 펀딩 그 스토리텔링 방식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핀질이라는 업체인데요. 이제 구독형 액자입니다. 액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구독형 액자 서비스 말 한마디로 모두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 스토리는 필요가 없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에 쓰이는지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렇게 예쁘겠다, 이렇게 예쁠 수 있겠다 하면서 굉장히 사진이 많죠. 사진이 많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진들, 공감할 수 있는 사진들이 주로 어떻게 보면 화보가 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 핀질과 함께라면 예술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라는 좀 메시지를 좀 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뭐 구두나 이런 좀 신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화보가 먼저 나오고 사진이 먼저, 화보 촬영이 먼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띈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 스타일형 이제 스토리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뷰형 크라우드 펀딩은요, 이미
이미 펀딩을 경험한 업체,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업체, 혹은 펀딩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본인 회사, 본인 제품이 이미 다양한 뭐 쇼핑 플랫폼에서 정말 많은 후기들이나 많은 뭐 판매량 같은 거를 기록을 한 적이 있을 때 그런 후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저희가 진행해드린 업체이고요. 보시면은 이분은 저희와 진행하기 전에 이미 4번 정도의 펀딩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번 동안 펀딩을 진행해 주셨고 서포터가 몇 분이나 있었고 이미 얼마를 달성한 이 업체가 다시 펀딩을 한다 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되게 비확실성, 내가 이 제품을 펀딩했을 때 이 제품이 진짜 나에게 좋을 것인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이 제품이 실제로 한 달 이상 기다릴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좋은 후기가 있고 이미 정말 많은 금액을 펀딩을 받은 적이 있네를 먼저 보여주면서 걱정 말고 펀딩하세요를 이 스토리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전에 펀딩을 했던 서포터 분들의 후기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돼서 앞단에 나와서 진짜 믿을만 하구나, 이 제품도 굉장히 써볼만 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고 뒤쪽에 이제 제품 설명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에 또 긴 스토리, 제품 좋아요, 믿어도 됩니다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런 후기가 좀 앞단에 위치해 있는 제품을 이제 리뷰형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저희는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베나라는 업체이고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1차 펀딩 이후에 바로 이제 앵콜 펀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분들은 1차 펀딩을 한 2천여만 원 선에서 빨리 종료를 했고 실제로 저희와 진행을 한 업체인데 빨리 후기를 모아서 바로 앵콜 펀딩을 진행하시죠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업체였고 이제 짧게 1차 펀딩을 한 뒤에 이런 후기들을 쌓아서 바로 앵콜 펀딩을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 말 그대로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무려 한 2.5배 정도 되는 펀딩액을 더 받았어요. 앵콜 펀딩을 했더니 1차 펀딩보다. 그래서 참 저희도 느꼈던 게 이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정말 이 후기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후기가 있는 업체와 후기가 없는 업체는 정말 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조금 요새는 좀 업체에게 제안 드리는 방식은 오히려 첫 번째 크라우드 펀딩을 도전을 해주시는 업체라면 빨리 펀딩을 종료를 시키는 방식, 그게 큰 돈이 모금이 되지 않더라도 짧은 펀딩 동안 빨리 한번 펀딩을 끝내고 그 펀딩 기록 혹은 그 펀딩으로 인한 후기를 쌓아서 바로 2차, 3차 펀딩을 도전하는 전략을 저희는 요새 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혹시나 크라우드 펀딩을 도전해 보신다고 하면은 1차 펀딩으로만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닌 조금 장기간 펀딩 기간을 잡고 1차 펀딩 뿐만 아니라 앵콜 펀딩 혹은 3차 펀딩, 4차 펀딩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 보시는 게 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요. 이분들은 3D 프린트 펀딩을 한 2년 전에 2,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달성이 됐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와 같이 앵콜 펀딩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5배가 넘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펀딩이 됐고 이분들은 지금도 이제 국산 3D 프린터 업계에서는 정말 승승장구로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이거든요. 그럴 만큼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좀 기반을 닦아서 한 번에 펀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두 번, 세 번 펀딩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넣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제가 설명한 네 가지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고요. 간혹 이제 그런 거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크라우드 펀딩, 어, 물론 스토리도 중요한데 영상 같은 거 정말 중요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영상을 그렇게까지 추천해 드리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되게 독특하지만 요 글을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텍스트를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진짜 이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진정성이 있는지, 전문 지식은 있고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애정이 있는 분인지를 이 글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커. 네, 여기 보시면은 말 그대로 그 와디즈 펀딩 이런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제작 목적이 와디즈 펀딩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 추후에 뭐 오픈마켓이라던가 아니면 SNS 바이럴이라던가 광고라던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 크라우드 펀딩을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네. 다음은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앞부분에는, 앞단에는 후킹 요소가 주로 문제점이었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본인이 펀딩하고자 하는 제품이겠죠. 근데 그 제품은 아까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중에서 못 구하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 최초, 세계 최초인 제품이어야만 한다는 것 앞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예시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당 옥수수 제품이었는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시지가 단 하나였어요. 정말 달다. 우리는 안단 옥수수, 시장 속에 유통되고 있는 안단 옥수수를 정말 없애버리겠다. 우리 거는 정말 달다. 근데 정말 그 초당 옥수수라는 말이 정말 슈퍼 스윗. 그러니까 정말 초특급 단 옥수수가 초당 옥수수다. 우리 거는 달아요. 라는 일관적인 메시지. 우리는 안단 달아요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들은 콜라보다, 귤보다, 파인애플보다 우리는 더 답니다. 를 계속 메시지를 스토리텔링 하면서 실제로 믿어도 돼요. 펀딩 해주세요. 제주도에서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고 건강하게 재배를 합니다. 라는 요 모든 과정들을 이 스토리텔링, 이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 안에 모두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분들은 정말 웃긴 얘기지만 그 미리 준비를 하신 거죠. 옥수수가 재배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재배되는 과정을 모두 소개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을 했고요. 실제 이 수확 시기에 맞춰서 배송을 해드리는 계획으로 펀딩 진행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초당 옥수수라는 어떻게 보면 옥수수 시장을 또 조금 좀 독특하게 공략을 한, 그래서 정말 이 시중에서 잘 못 구하는 이 단 옥수수를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정말 계속해서 전달을 한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리워드 설명 부분인데요. 리워드 설명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일관성만 있으면은 정말 길어도 된다 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최대한 자세하게 TMI 정말 많은 정보들을 넣는 것도 오히려 더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이제 움짤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움짤을 활용해서 이 제품을 설명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정말 잘 먹히는 수단입니다.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한 업체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로로라는 가방 브랜드죠. 로로라는 가방 브랜드에서 이 안경을 와디즈에서 처음 공개를 했어요. 이거 벌써 이제 재작년인데, 재작년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안경을 어떻게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놀란 펀딩이기도 한데요. 제가 스토리를 보면서 그거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안경을 만드는 장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다 같은 안경이 아니다. 우리 안경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크게 이 안경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정말 강렬하게 GIF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볍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풍선에 안경을 매달아 놓고 그냥 띄우는 거죠. 그냥 뭐 저울에 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움짤만큼 가벼움을 잘 표현한 움짤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 요 표현 방법은 직관적으로 와닿았고요.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디즈 서포터분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의 서포터분들은 동영상 재생을 잘 안 누르신다고. 반면에 GIF는 뭐 재생 버튼 이런 게 아니라 짧게 계속 진행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 싫어도 스토리를 쭉 넘기면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GIF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 이제 가볍다라는 특징 하나, 그리고 튼튼하다라는 특징 둘,
그리고 금속 알레르기 걱정이 없다, 자석 성분이 없다 라는 것도 되게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당시에 이 금속 알레르기가 문제가 된 안경 크라우드 펀딩이 하나 오픈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되게 뉴스에도 나오고 와디즈가 굉장히 막 사과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플랫폼이다 보니 되게 다양한 제품들, 검수가 잘 안 된 제품들도 펀딩을 받을 수 있었었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되게 이 어떤 한 업체가 이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알러지를 유발한 성분을 사용한 안경을 펀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비싸게 주고 펀딩을 하신 분들이 며칠 써보니 이제 귀 쪽에, 안경이 닿이는 귀 쪽에 알러지 반응이 막 생기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댓글에 남기면서 이게 막 일파만파로 커져갖고 이 당시에 와디즈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분들은 애초에 그 부분들을 딱 본인들의 특징으로 하나를 딱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크게, 가볍고, 튼튼하고, 금속 알레르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디테일.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만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GIF로 작성을 해주셨고, 또 아래쪽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써보지도 못하는 안경을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펀딩을 받게 해주신 거죠. 두 번째는 저희와 진행을 했던 이제 킥보드인데요. 이것도 펀딩 재생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요런 영상들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걸로 SNS 광고로 굉장히 많은 좀 타겟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3주 동안 한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펀딩을 받으셨습니다. 요 펀딩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킥보드 하면은 어떻게 타는지 사실 킥보드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일반 업체 스토리에 들어가는 GIF 양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양을 이 업체에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보다도 저희 GIF를 굉장히 많이 넣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 모든 부분들을, 정말 많은 부분들을 GIF 처리를 했습니다. 가볍고 간편하고 그냥 있다라고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이런 GIF로 실제로 구동되는 모습들을 동영상이 아닌 GIF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편안히 스토리와 좀 물화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더니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GIF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펀딩을 해주신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사실 요 펀딩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긴 내용들이고요. 뭐 어디 공장에서 제작이 되었고, 뭐 누가 제작이 됐고, 이런 것들마저도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업체분들 컨설팅 할 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넣어도 될까라고 하는 것만큼 좀 넣어 주셔라.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도 좋으니까 넣어 주셔라. 그래야만 이분들이 믿고 펀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럴 만큼 리워드 설명을 좀 최대한 많이 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 구분 없이 막 넣는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순서를 조금 따지면서 또 대제목 소제목을 좀 나누면서 최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만큼 또 또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후원금을 사용하고 후원금 어떻게 사용할지, 팀원은 누구일지, 뭐 배송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펀딩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송 일정입니다. 배송 일정은요, 크라우드 펀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딩 하기 이전에 펀딩 기간을 설정을 하고 배송 일정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딩 중간에는 배송 일정을 수정을 못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많은 제품들, 뭐 특히 뭐 20억을 달성한 노트북 같은 제품들 모두가 한 1억 원 정도가 넘는 펀딩 대부분이 배송 일정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업체 모두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펀딩을 받을 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를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펀딩을 들어가 버리니까 배송 일정에 대한 체크가 안 된 부분이고 실제로 서포터 분들과 처음에 약속한 그 배송 일정을 훨씬 넘어서 한 몇 개월 늦어지는 그런 펀딩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크라우드 펀딩 처음 런칭하실 때 배송 일정은 최대한 여유롭게 좀 잡아두셔라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서포터 분들은 내일 받을 수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펀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하루 더 기다리는 거 그렇게까지 막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5월 24일이면은 6월 1일부터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2주 정도 여유를 둬서 뭐 6월 셋째 주부터 보내드리겠다라고 처음에 서포터 분들과 약속을 한 뒤에 그거보다 더 일찍 보내주면요. 서포터 분들이 원래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보내주시는 업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되게 칭찬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6월 1일 날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어떤 일들로 인해서 늦어져 버리면 내가 3주 동안 기다렸는데 그 약속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배송을 안 해주네요 라고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르고 오다르고처럼 배송 일정을 되게 늦게 잡아두시고 그거보다 빨리 보내주는 전략을 조금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좀 팁 아닌 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후원금 사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원금은 제품 양산화에 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팀원 소개 그리고 배송 일정 최대한 여유롭게 펀딩하는 이유 뭐 양산비를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비를 확보하기 위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을 반드시 해 주셔야만 또 펀딩 오픈 승인이 되니까요. 잘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품군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펀딩에 막 7개, 8개 리워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옆에 바디즈 같은 경우는 옆쪽에 리워드가 순서대로 이렇게 뜨거든요. 옆쪽에 이렇게 순서대로 뜨는데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지금은 단일 리워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세트마다 슈퍼 얼리버드, 얼리버드 막 이러면서 되게 세트의 종류가 많아져서 10개가 된 건데 계속 단일 제품에 10개 리워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9개 제품이면은 정말 막 50개 정도 되는 그런 세트가 있는 부분도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이걸 다 찾아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되게 좀 실증을 많이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군은 오히려 좀 단순화시켜라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메시지와 리워드의 상관성 부분은 저도 이제 학생 때 제가 크라우드 펀딩 한 거를 보시고 이제 다른 학교 타 학교에서 저희에게 좀 참고를 하고 싶다고 저희 제품이랑 저희가 진행했던 스토리텔링 방식을 참고를 하고 싶다고 좀 해주셔서 저는 좀 기쁜 마음에 좀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어요.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멸종 위기 동물을 좀 보호한다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제 북극곰이 그려진 티셔츠를 크라우드 펀딩 하시는 또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도움 드렸고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뭐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도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펀딩을 런칭을 하셨다고 하길래 이제 딱 들어가 봤는데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길래 뭐지 하면서 댓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뭐 티셔츠나 뭐 양말 뭐 이런 제품들을 되게 많이 런칭을 하셨는데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많은 리워드 중에 하나가 캐시미어 목도리를 리워드로 한 거예요. 캐시미어 목도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물 털을 뽑아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조금 짧으셨던 거죠. 그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리워드가 정말 불일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좀 대노하면서 이 펀딩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막 댓글창에 막 문의를 남기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사과문을 또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사과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이 사과문이 내용이 조금 얼토당토가 없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캐시미어 목도리는 동물 털을 뽑아서 만든 게 아니라 떨어진 동물 털을 주워서 만들었다라고 좀 황당한 사과문 아닌 사과문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조금 경악스럽더라고요. 그 사과를 계속 하셔도 좀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이제 그렇게 사과문을 올려주시고 실제로 그 펀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텀블벅에서 진행을 했는데 텀블벅에서 측에서 너무 이게 광색의 항의가 들어오니까 삭제를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화가 있을 만큼 저희도 이제 그 일화로 좀 많이 배웠죠. 그래서 메시지와 리워드가 굉장히 많이 상관성을 따져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낀 적이 또 있었고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썸네일은 단순하게 찍자, 뭐 예쁘게 찍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여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진행 부분입니다. 펀딩을 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펀딩이 이제 진행되고 난 뒤로는요. 그래서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게 펀딩 올려놓으면 다 막 몇천만 원, 1억씩 달성되는 줄 아는데요. 실패한 펀딩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되는 펀딩들은 세소식으로 계속 공지를 뭔가를 합니다. 세소식이라는 거는 펀딩 스토리는 펀딩 오픈을 하게 되면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수정이 불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되는 내용들을 관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세소식에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지서면 이벤트가 뭐다 이런 내용들 혹은 우리 제품이 어떻게 대비가 되고 예상된 일정만큼 배송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되게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세소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세소식이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요 보이기는 십, 100명이 설명서부터 글에게 다 메일이 가게 됩니다. 지금 세우고 이분들에게 메일이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만 명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은 정말 많은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디즈에서 기존 저희 서버들에게 세소식을 작성하면은 무료로 매일 발송한다. 되게 저렴한 방식으로 요거를 가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세소식에서 계속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저희 저희는 신제품이라거나 새롭게 저희가 뭔가 매진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항상 이제 세소식에 글을 남기면은 예전에 펀딩 받으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메일이 가는 거죠. 가서 요분들로 하여금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업체가 아직까지 잘 하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해보시고 추후에는 펀딩 이외에 저희 자사모나 유통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또 유입이 돼서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세소식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들고 왔고요. 주로 이제 세소식에서는 뭐 이런 것들 오픈 단시간 만에 달성이 됐다. 그러니까 펀딩 달성이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실패할 일 없다. 배송은 원래대로 진행이 될 거다. 혹시나 배송이 늦는다면 어떠한 이유들로 하루 내지 며칠 딜레이가 될 것 같다. 양해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세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시는 거죠. 지지서명 이벤트라고 펀딩도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지서명 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지지서명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저는 펀딩을 안 하고도 이 업체를 정말 응원하고 싶다. 이 업체에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 제품을 응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지지서명을 눌러주시면요.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이 돼서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 펀딩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1398명의 분들이 지지서명을 눌러주신 건데요. 그러면 이 개개인의 1398명의 페이스북 친구들 한 명의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이라고만 쳐도 이 13,980명의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저희의 펀딩이 노출이 되는 거죠. 직접 클릭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업체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소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지지서명 이벤트 지지서명을 눌러주시면 이런 상품을 준다라는 이벤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은 펀딩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 이벤트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지서명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 계속 노출이 되고 노출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유입이 되면은 펀딩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 지지선면 이벤트를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를 강력히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상품은 되게 간단한 이런 기프티콘부터 시작해서 그 업체의 다른 제품들 혹은 그 업체와 관련 있는 뭐 제품들 뭐 이런 것들 그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그 브랜드 그 회사의 좀 재정적인 상황과 아니면 이 이벤트로 좀 확보하고 싶은 뭐 KPI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SNS를 통해서 혹시나 계정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펀딩 페이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품을 누가 사용했으면 좋을지를 설정을 하고 과감히 설정을 해서 정말 스토리에 들어가는 말 한마디, 말투, 어투, 뭐 유행어를 사용을 할지 정말 정적으로 말을 할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겟을 좀 세분화시키라는 것도 중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와디즈 내부에는 이렇게 URL을 유입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남자 여자 누가 뭐 혹은 어느 지역에서 혹은 뭐 몇 살대의 연령대별로 뭐 어떤 핸드폰으로 뭐 노트북으로 뭐 컴퓨터로 우리 페이지에 들어왔는지를 좀 분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한된 기간 속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업체에서 이 자료는 추후에 우리가 이 펀딩을 떠나서 더 큰 시장에 진출을 할 때 정말 큰 인사이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SNS 타겟을 확보한다던가 광고를 집행한다던가 할 때 되게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이제 정말 잘 되는 펀딩들 아까 보셨던 그 몇 억 원을 달성을 한 펀딩들의 그래프인데요. 초반이 높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뒤쪽에 설명드릴 거지만 그 오픈 예정, 그러니까 펀딩 이전에 오픈 예정이라고 해서 펀딩 이전에 사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오픈 예정들로 인해서 신청자를 막 확보한 다음에 펀딩이 시작되면 이 오픈 예정 인원이 첫날에 막 펀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첫날에 당연히 제일 위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날부터 주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업체에서는 이럴 때 뭐를 하셔야 되냐면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SNS라던가 뭐 정말 오프라인이라던가 다양한 마케팅을 실험을 해보시고 한 이때쯤까지 반 정도까지 지날 때까지 마케팅 실험을 해보시고 효율 좋은 광고들을 뽑아서 오히려 금액대를 더 태우는 겁니다. 더 태워서 우리 효율 좋았던 광고니까 돈을 더 들이면 들일수록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그래프 곡선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또 기간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처음에 펀딩 참여 못하신 분들이 많이 안 기다려도 되니까 이때 펀딩하면은 배송이 이때로 치면은 많이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펀딩하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동시에 첫 번째 첫날과 비슷하게 이렇게 끝난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기 드문 그래프이긴 한데요. 그만큼 펀딩을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꼭 달성을 하셔서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펀딩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오픈 예정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오픈 예정 같은 경우에는 와디즈 보면은 제가 펀딩하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오픈 예정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이 오픈 예정 탭은 아직까지 펀딩은 오픈을 안 했지만 우리 언제 오픈을 한다. 그러니 미리 좀 신청을 해달라라는 제품이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린 제품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곧 펀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언제 오픈을 한다.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픈을 하고 오픈 예정을 알림 신청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죠. 이 예고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알림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진짜 이 제품이 갖고 싶어서 알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 알림 신청을 하면은 뭐를 준다라는 이벤트 혹은 알림 신청을 하시고 펀딩을 동시에 해주시면은 뭐 어떤 상품을 준다라는 것들 대한 이벤트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알림 신청을 많이 눌러주시는 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알림 신청하면서 첫날에 펀딩 오픈하자마자 이분들이 알림 신청하신 분들이 막 펀딩을 해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첫날 이렇게 확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은 와디즈 자체에서도 네이버 검색어 순위처럼 트래픽이 확 몰리는 순으로 이 실시간 랭킹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순으로 또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루에도 정말 수십 개의 펀딩이 오픈이 되는데 수십 개의 펀딩을 모두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두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트래픽을 몰리게 만들어서 실시간 랭킹에 또 들어가서 또 이 와디즈의 회원들이 얘는 뭔데 이렇게 실시간 랭킹에 있지? 라고 하면서 또 한번 눌려보고 유입을 시키고 펀딩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 할 수 있는 확률을 계속 높이는 실험을 해보는 장소가 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감은 말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거, 특히 배송 약속을 지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딩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잘하고 있고 우리 더 성장하고 있어요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실습을 하곤 하는데요. 어, 저희는 지금 상황상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 혹시나 실제로 정말 펀딩을 해보고 싶으시거나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좀 실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한번 해 주시고요. 뒤쪽에 제 메일로 어디 뭐 계명대학교 어떤 수업을 들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컨설팅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정말 펀딩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라우드 펀딩 정말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고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실패하면은 생산을 안 해도 되니 위험 부담이 없고요.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누구나 또 실패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어, 저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을 많이 끄는 펀딩을 또 분석을 해 보니까 결론은 정말 좀 휘황찬란한 말들 언변이 아닌 정말 업체의 진정성, 정말 전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정말 그 진정성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저도 아니면 저희 업체도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도 좀 이런 진정성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분들도 좀 어려운 시기에 좀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또 시험도 잘 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 뭐 번호나 메일이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강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